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장의 챕터 2,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쭉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실 때에는 아마 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규제 다 되게 어려운 주제였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수월해지신 거 맞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의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자, 자연 독점이 전형적인 시장 실패 현상이었잖아요. 초기 투입 자본이 크고 비용 체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산업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 시장 실패죠. 외부 경제,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외부 경제는 좋은 거예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외부 불경제는 과다하게 생산하죠. 왜냐하면 비용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 효과의 크기에 대한 세금, 요거만큼의 크기를 세금으로 물릴 때 우리가 그 세금을 피부세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걸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적인 유인책에 활용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것. 보조금 지원 등의 유인책의 강제적 정보 공개 모두 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 실패의 결국 결론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대표적인 게 규제죠. 행정 규제란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걸 행정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정 규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바로 경제적 규제죠. 소액이나 지대 추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습니다. 규제 강화에 대한 정당성이 큰 공익을 위한 규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규제 대상이 의무를 이행할 유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유인적 규제 아니면 명령 지시적 규제 이렇게 규제를 둘로 나누죠. 자, 그다음 성과에 대한 규제요. 우리 투입에 대한 규제, 그다음 과정에 대한 규제, 성과에 대한 규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피규제자가 도달해야 하는 최소의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피규제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동규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고요. 자율규제와 구분하셔야 되죠. 완전히 민간 스스로 하는 규제의 내용입니다.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네가티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규제의 자율성이 굉장히 크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의 비용, 집중 분산, 양쪽 다 집중되면 이익 집단 정치, 양쪽 다 분산되면 대중 정치. 기업과 정치는 편익은 굉장히 분산되는데 공익이죠.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엄청난 반대 로비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기업과 정치고요. 상대적으로 고객 정치는 찬성 로비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제가 고객 정치는 클라이언트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치는 고객의 찬성 로비가 나타나고 기업가 정치, 다수 규제 집단의 편익은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는 소수의 기업가 집단이 조직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상을 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규제의 역설은 규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규제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규제의 역설과 규제 피라미드, 규제의 역설은 부작용까지만 들어가고 부작용 때문에 또다시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규제의 피라미드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의 방향을 보면 경제적 규제는 좀 완화시켜야 하고요.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켜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위원회입니다.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고요. 하지만 중앙행정기구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시죠?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규제 영향 분석은 현존하는 규제에 대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신설되거나 혹은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석, 기술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형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골프는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 개입의 수요 측면, 그다음 정부
정치인이나, 아니, 죄송해요. 정부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급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했죠. 요 수요 측면이 국민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수요를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공급 측면의 비효율성도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비용과 편익의 괴리 혹은 절연이라고 표현했고요. 관료들이 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성 문제, X의 비효율,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X의 비효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이나 과소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선지들도 읽어봤죠. 저희 기본서에는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자료로 집어넣었던 건데요. 그중에서 보물 효과. 공공 부분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비해서 부수가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재의 과다 공급설, 과다 공급설, 과소 공급설은 내용 잘 파악해 주세요. 그다음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 공급자 위주의 공급 방식을 소비자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주민 만족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게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이고요. 이러한 제도들에 힘입어서 영국에서 나타났었던 행정 개혁의 내용이 바로 의무 경쟁 입찰 방식이나 최고 가치 정책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 부문이 공공 서비스를 생산한다면 민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품질이 좋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했던 방식들입니다. 공동생산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거고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를 생산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협의의 민간 위탁 계약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는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소유권을 정부가 갖게 되죠. 하지만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료를 취하느냐, 아니면 정부에게 임대료에서 임대료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민간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을 오퍼레이트형과 리스형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건설하고 정부가에게 이를 민대한 후에 정부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횡세하는 방식이 바로 리스형, 임대형의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자, 일단 선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봤고요.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정부 실패의 원인입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정부의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 실패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독점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독점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고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 바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 정책을 보호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시장 유인이라고 딱 나오면 시장 유인과 명령 지시 두 개를 구분해야 되고요.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규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명령 지시적 규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건 시장 유인, 명령 규제 둘 다 들어가지만 일단 규제의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건 명령 지시적인 형태의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뒤는 틀렸고요. 환경 규제와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죠.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디귿 1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편익과 비용입니다. 넓게 분산되어 있다면 대중 정치, 좁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익 집단 정치. 편익이 좁게 집중되어서 너무 많은 찬성 로비가 나타난다. 이거는 고객 정치가 되고요. 지금 비용이 너무 좁게 집중되어서 분배가 엄청 심하다. 기업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1번 대중 정치 맞고요. B 고객 정치, C 기업가 정치, 이익 집단 정치. 요거는 맞는데 예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는 고객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제, 요거는 기업가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수입을 규제하는 것, 일부 소수의 우리나라 생산업자들을 위해서 수입을 규제하게 되면 이거는 고객 정치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의약분업 규제,
이익집단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규제의 역설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규제 영향 분석은 편익보다는 규제로 인해 초래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게 되죠. 윌슨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 상황, 그게 여기 위에 있는 요 문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